자, 이렇게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전화 연결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산불학회 고문인 호남대 문현철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조금 전 기자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진화율 등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지금 네. 매우 좀 특징적인 산불이라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로 또 진화하고 나니까 바로 또 비슷한 시간대인 저녁 무렵에 또 산불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좀 많은 경각심을 주는데요. 예. 이 지금 산불이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고 지금 진화율이 한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요. 예. 또 주민 안전도 주민 안전이지만 주민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또 그 인근에 그런 군부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3군단 사령부가 있고 그쪽에 많은 또 그런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이것도 양양 이쪽도 또 그런 기갑 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장병들의 안전 또 우리 안보 시설의 보호 이런 것들도 매우 좀 유념해야 되고요. 진화대원들의 안전이 또 특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전 7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이 20헥타르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피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보통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예. 축구장 한 28개 정도라고 어허.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면적의 지금 산불이 지금 진화율이 70%라고 하지만 예. 문제는 그것이 경사가 심하고 또 산림 환경이 많은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낙엽이 쌓여 있고 그런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곳이다 보니 다시 재발화의 위험성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진화했다는 곳에서도 재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재발화라는 건 어떤 식으로 좀 이 재발화가 되는지 그런 과정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산불 현장에서 예. 이제 관찰을 해보면 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투입을 해서 이제 불길을 잡았다고 하지만 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숲의 환경이 낙엽층이 20cm, 30cm, 40cm 막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불씨가 낙엽층 속에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겉표면의 불은 헬리콥터로 끄더라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접근해서 그 불씨를 다 찾아내서 불씨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산불을 꺼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흙을 파내고 낙엽을 파헤쳐서 방화선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은 결국은 헬기로 물을 뿌리는 것에 이렇게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에 불은 꺼지지만 낙엽층 속에 있는 불씨는 살아 있다가 예. 강풍이 불면 그 낙엽층 속에 있는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네네. 재발화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이 가장 딜레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앞서는 진화율이 55%라고 기자 연결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는 진화율 70%입니다. 자, 오전 6시에 55%고 9시에 70%면 그래도 진화 작업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진화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러한 진화율을 보면 이른바 주불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시간이 머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인명 피해가 없고 주민들이 또 다 대피를 했다가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좀 진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지만 문제는 기상 상태입니다. 기상 이 상태. 강풍이 불고 또
저 산불 현장 저곳은 또 계곡이 있는 곳들은 자꾸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껐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발화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가장 큰 난제다. 진화하는데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산불 끄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겁니까? 방향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까? 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요. 예.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고 산불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하동 산청 그 의성 산불 때 예. 전 진화 대원과 그 지자체 공무원이 순직하셨지 않습니까? 산불을 예. 진화하다가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앞에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맞춰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예측 불허에 또 이제 불이 다가오는 거죠. 앞쪽에서 다가왔던 불이 뒤쪽에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 대원들이 매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불 속에서 고립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산불 진행 방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산불 현장에서 왕왕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주불 진화가 이렇게 다가왔지만 더 이렇게 그 방화선 구축과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교수님 워낙 이제 그런 상황들, 산불 현장들을 좀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급경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진화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좀 다니기 어려워서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예. 급경사가 있는 곳은 급경사가 있는 계곡이 깊은 곳은 그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기상적인 특징도 있지만은요. 이 낙엽층이 이 평지에서는 연료 물질이 평지에서는 차근차근 타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순차적으로 타오는데 경사가 심한 곳은 밑에서 불이 붙게 되면 그 불이 바로 위에 있는 연료들을 태우면서 거대한 불기둥을 형성해 버립니다. 예. 거대한 불기둥을 형성하면서 그 주변의 공기들을 순식간에 뜨겁게 데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불길이 거세지고 또 그 불똥들이 인근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걸 비화라고 하는데요. 이 비화 현상들이 발생하면 또 이곳 저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 또 헬기 운항에도 또 매우 위험성이 존재하고 또 그곳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같은 것들도 매우 그런 큰 위험과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어떻게 좀 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은 공중 진화에 지금 헬기가 지금 작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5대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공중 진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중 진화를 또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중 진화에서는 또 이 좁은 공역에 헬리콥터들이 이렇게 운항하는 그런 루트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이 25대나 되는 많은 헬기가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헬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각별히 유념하면서 공중 진화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지상 진화인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진화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지상 진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낮 시간에 참 지상 진화는 매우 보조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바람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상 진화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 중심의 그런 공중 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그런 그 물 공급이 또 아주 중요하다. 물 공급이요. 그렇습니다. 헬기에 취수하는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상 진화대원들도 결국은 물을 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물을 살포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연결하는 물을 살포하는 지상 진화 장비와 물 공급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시스템들이 또 결국은 잘 되려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촘촘한 구축이 산불 진화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매우 예.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산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인재 사례도 얘기해 주셨고 한데 어떻게 해야 이 산불들을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고 그런 원인 같은 부분들 뭐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겁니까?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불은 예. 자연 발화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화 뭐 이런 사람의 실수에 의한 또는 또 뭐 좀 그 정신적으로 좀 그 정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야기하는 그런 산불, 사람에 의한 산불이 거의 100%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산에 인접해서 산지에 인접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5,200만 온 국민들이 이 CCTV가 되어서 산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 5,200만 온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즉시 신고하면서 강하게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산불이 막 발생했을 때 바로 산불 원인 조사 수사팀이 투입되어서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산불의 원인, 산불 야기자에 대한 수사 자료, 산불 원인 증거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가 없으면 결국은 산불은 사람이 끄는데요. 인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지상 진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이 투입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결국 헬리콥터로만 불을 끄게 되면 이 산불은 또다시 재발화되고 또다시 재발화되는 것이 연속된다. 그리고 진화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또 지상 진화대원들이 매우 위험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세 번째는 이게 민관군이 합동으로 범정부적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 우리 총력 일체가 되어서 산불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 산불의 특징이 일반 화재와 다른 것은 일반 화재는 주로 건축물 화재, 어떤 그 부분 화재, 어느 한 곳에 정지된 화재지만 산불은 거대한 면적, 거대한 숲속에서 기상적 요인에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거대하게 이동하는 20헥타, 30헥타 이렇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산불에 대한 더더욱 그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산불학회에서 고문 지내시는 문현철 고문님과 전화 연결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